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직에서 뛰쳐나오자마자 뭔가 미리 계획했다는 듯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직에 있을 때부터 다른 생각을 품고 미리 다 이런 구상을 했다는 듯이 아주 빈틈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뭐 자기가 대권에 나가는 게 예약돼 있었다는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임 후 첫 일정으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집을 찾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4.19 묘지를 참배했고, 언론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무덤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세균 전 총리가 5선을 했습니까? 국회의원? 5선을 하고 6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장관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치인 정세균, 대선주자 정세균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지금 혹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의 존재감, 정치인으로서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친 표현을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 우방인 미국한테 깡패 같은 짓을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신, 미국의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당분간 금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수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계약된 게 있고 또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만약에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건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고 타당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한 게, 실제 계약을 했다면, 우리가 계약한 게 있는데 그걸 중간에 누가 가로챈다면 그건 진짜 우리로서는 화나는 일인데, 맞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우리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뭐 했습니까? 마스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스크를 갖다가 중국에다 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재인 정부나 각종 지자체에서.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우리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미 중국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갖고 가려고 했을 텐데 그거 못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인데,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정세균 전 총리의 이런 주장에, 비판에, 지적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을 보자 그 얘기입니다. 현실, 국제사회의 질서를 보자 그 얘기입니다.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세계 아닙니까? 이런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봤자 무슨 설득력이 있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진작에 백신 도입해가지고 맞췄어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뒤에 꼭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덧붙여야 됐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도된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탁 기사 제목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너무 보이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총선 이후에 거여 의석을 믿고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다 독식하고 입법 독재, 의회 독재를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그렇게 독식하고 독재해 놓고서는 그렇게 승자 독식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미국한테는 너네는 그렇게 하면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깡패들이나 하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땐 염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거친 표현을 써든 어떤 말을 하든 기사는 나가니까, 탁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니까 정세균 전 총리, 존재감이 약한, 지지율도 저조한 정세균 전 총리가 기대했던 효과, 그거는 일정 부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뭘 그렇게 총리 시절에 뭘 그렇게 했다고, 뭘 자랑할 게 그렇게 많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뭘 자랑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세균 전 총리직에 있던 그 1년 3개월 동안에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차별화를 한다. 무슨 차별합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별화, 이런 걸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갖다가 때리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과 맞상대하겠다. 나는 이재명을 때리면서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총리로 있으면서 국정 전반을 다 관리했고 내가 이 머릿속에 국정 전반이 사안이 다 들어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에 갇혀가지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 않느냐. 나는 다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금 최근에 비판한 게 뭡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K방역과 다른 기조를 보이면서 러시아산 백신 독자 도입 접종 이런 걸 갖다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내가 코로나 총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총리 보고 코로나 총리로서 뭐 현장을 이렇게 중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 내가 코로나 총리인데 감히 문재인 정부의 K방역과 결을 달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접종 계획이 뭔지 다 알게 되는데 그분 이재명 지사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률이 저조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안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신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뭐 화이자 백신 2천만 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언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밝힐 수가 없답니다. 우리 국민 작년부터 백신은 언제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 몇 명이 백신 맞았습니까? 이거는 들어와야 그 실물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뭘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한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도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었습니다. 뭐냐면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국회와 정부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세균 전 총리에 있었습니다.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갖다 일축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의 대표 브랜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무슨 독자적인 어떤 정책 그거 해당 정책의 타당성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선 주자로서의 뭔가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내놓을 때마다 정세균 전 총리가 현직에 있든 이제 물러났든지 간에 계속 이재명 지사를 견제 비판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 사람이 지금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인데 자꾸 왜 나하고 상대하려고 하는지 내가 저기 일일이 대응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까닭에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뭐 지지율이 좀 오른 듯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봤을 때 확인했던 지지율은 정세균 전 총리가 한 2% 남짓 그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 23일입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3일,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략 4% 나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1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31.2% 1위, 이재명 경기지사 24.1% 2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1.1% 3위, 그리고 이어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 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9%, 오세훈 서울시장 4.7%, 정세균 전 국무총리 4.0%. 그러니까 한 7위 합니다. 7위. 그 뒤에 몇 명 없습니다. 이런 지지율을 기록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대선 주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또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가?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솔직히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정세균은 언제 대선 주자다운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날은 올까? 그런 것도 의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전 총리를 갖다가 대선 주자라고 지금은 이제 전 총리 대권 행보를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대선 주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의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락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 이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총리를 했던 정세균 전 총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이게 갇혀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전세균 전 총리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얼마 나오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정세균 전 총리의 강점이 대체 뭐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세균 전 총리가 결국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친문밖에 없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을 갖고 온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으로는 이재명을 상대할 수가 없다. 내가 이재명을 상대하겠다. 그러니 친문 그리고 호남 나를 밀어달라. 그리고 부산 경남에 있는 친문들 나를 밀어달라. 이런 지금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자꾸 거친 표현을 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갖다 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같은 정세균 전 총리의 대권 행보 전략이 통할지, 과연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과연 친문을 움직일 수 있을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이 정세균 전 총리를 지원할지 그걸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그걸 지켜보면서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